안녕하세요. 보험가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내 재산이 8배 늘어나면 상속세는 48배 늘어난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변액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투자, 펀드투자, 퇴직연금 모집인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최근에는 상속 관련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최근에 집값을 잡겠다라면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상승시켰어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종부세를 낼 때 공시가 기준으로 낸단 말이에요. 시가 기준으로 내는 게 아니라 훨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이 기준을 높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게 될 거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를 노리고 공시가격을 상승시켰다라고 해요. 자,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정부에서 양도세도 같이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5억 원 초과 구간까지만 있었죠. 42% 구간. 근데 이거를 1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을 하면서 45% 구간을 만들었고요. 또 추가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6%에서 원래 42%그 기본 세율에 10%를 더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현재는 20%를 더한 10%가 더 올라간 거죠. 세율이.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더하기 20%였는데 기본세율 더하기 30%로 올랐어요. 엄청난 겁니다. 최고세율이 그러면 45% 더하기 30%, 75%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집값을 잡으려면 종부세를 올려서 팔게 해야 되는데 양도세를 같이 올려버려서 집을 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는 그냥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다라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집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팔겠다. 웃긴 거죠. 그렇죠? 되게 이상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못 팔고 상속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상속으로 끌고 가도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1월 30일 날 나온 거죠.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할 때 시가로 신고하지만,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시가로 신고해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율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최고세율 구간이 40%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게 97년도에 50% 구간이 신설됐는데, 그때는 50억 원 초과가 최고세율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2000년도 들어서 30억 원 초과로 조금 더 빡세졌죠. 그리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더 빡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최고세율 구간이 30억 원 초과, 과표가 30억 원이 넘어가면 50% 세율 구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주제죠. 내 재산이 처음에 25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8배 증가할 때 해당 상속세는 처음에는 1억 6천이었다가 76억 9천, 48배 증가한다. 요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정을 한 건 뭐냐면, 상속인, 그쵸? 재산을 받는 사람 또는 재산 1차 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사망을 하고 가장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요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가정을 했고요.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이죠. 최대 2억 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는 7억입니다. 합쳐서.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재산에 따라 다르겠죠. 요 내용을 적용을 해서 상속세를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자, 상속세가 25억 원일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25억 원일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괄공제 빼고요. 그리고 금융재산공제 빼고, 이제 여기다가 뭘 빼야 되냐면 배우자 공제를 빼는 거예요. 자, 요 계산을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그러면 얼만큼 되는지 볼게요.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까지만 공제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법정 상속분 계산해 볼게요. 25억 원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지금 배우자가 1.5점, 자녀 2명이니까 1점씩 가져가서 총 3.5분의 배우자 1.5. 그러니까 우리는 25 곱하기 15 나누기 35 하면 배우자의 몫이 나와요. 이게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입니다. 여기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계산되는 금액이 5억 원이 안 되면 그래도 5억 원을 해줄게. 그게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되진 값이 만약에 30억 원이 넘는다. 그래도 30억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딱 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만큼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셔야 되는 게 이 금액을 실제로 등기를 해야 돼요. 배우자가. 그렇지 않으면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몫을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10억 7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얼마죠?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25 빼기 5 빼기 2 빼기 10억 7천이에요. 그러면 7억 3천이 과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세율 구간으로 치면 요거는 10억이 안 넘기 때문에 30% 세율 구간이에요. 30%. 그쵸? 누진공제가 6천만 원이죠. 0.6을 빼줍니다.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은 1억 6천만 원 되네요. 신고공제가 3% 되지만 단순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1억 6천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200억 원일 때는 76억 9천. 세율 구간이 점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세금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충분히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최소 20년, 30년, 40년 뒤에 내 재산은 얼만큼 상승할까? 그러면 내 세금은 얼만큼 될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증여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증여세도 고민도 많이 되겠죠. 근데 그 접점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상속으로만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가 당장 상속인들이 세금을 낼 때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내야 돼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물납을 그냥 해버리거나 상속받은 물건을 내버리는 거예요. 또는 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도해서 납부하는 금매로 매도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물납을 할 때에는 시가 대비 차익만큼 손실이 생길 수 있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시에 상승분만큼 기회가 손실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상속재산액이 상속세 상향평가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나는 기준시가, 공시지가로 신고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노출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자 부담은 당연히 있겠죠.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금매기 때문에 가격 하락, 그렇죠? 그리고 납부기간 내 미처분 시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감정평가, 실거래가액이 노출되면서 상속세 재산가액이 상향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최악이죠. 자, 이분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이 자산가가 사망을 했다. 이런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할 겁니다. 그럼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 남겨둔 현금도 부족할 뿐더러 요걸 전부 다 홀라당 내고 대출까지 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나면 이 상속인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보험금이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국세청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망보험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채권, 주식 이런 등등에서 내는 게 아니라 놀고 있는 현금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자산 형성기 그리고 자산이 확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 안정기 승계기까지 갈 때 그러면 우리는 상속세를 종신보험이 아니라 적금으로 준비를 자녀들한테
와이프한테 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금액이 적다가 점점 이렇게 내가 목표한 상속세 납부 재원까지 늘어날 겁니다. 적금을 넣으면. 근데 중간에 만약에 갑자기 상속이 개시가 된다. 그러면 상속세 납부할 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적금은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도 마찬가지로 적금 이상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적겠지만 적금보다는. 근데 장기적으로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해지 환급금이 발생을 해요. 적금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수료 없이 인출을 할 수도 있고요. 상품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인출된 금액은 세금에서도 제외됩니다. 납입을 일시에 중지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약관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은행만큼 유동성이 좋진 않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유동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이는 돈은 은행보다 높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다르게 가입과 동시에 내 상속세 예상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설정을 했다면 가입과 동시에 돌아가는 길에 택시에서 사망을 하더라도 약속된 금액을 지급을 해줍니다. 상속 재원으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해내는 거죠. 그쵸? 연세가 많으신 분도 병력이 있어도 세 가지 조건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가입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소견만 없었다면 되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만 지나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었어야 돼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긴 하는데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5년 이내 암에 걸린 적이 없다면 이 세 가지가 충족한다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나이로 75세까지 가능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